4층에 위치한 보존 보건실은 종이 기록물을 보존 복원하는 공간입니다. 보존 보건실에는 시약장, 재료 보관함 및 재료 보관용 냉장 시설, 프레스기, 흡진기, 좌식 복원 작업 테이블과 라이트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복원 전과 후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촬영 장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물 보존 보건실입니다. 박물 보존실은 금속류, 목재류, 유리류 및 소화류 등 재질에 따라 독립적 보존, 복원 프로세스 수행하는 곳으로 흉후드, 카메라, 시약장, 재료 보관함 등이 있습니다. 박물이 기록원에 도착하면 복원 처리 전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먼저 박물 사진 촬영 작업을 합니다. 사진 촬영 작업을 마치면 옆 테이블에서 복원 작업을 시작합니다. 상태 평가를 할 때 녹슨 것들은 치과용 소도구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작업을 하지만 그라인딩으로 녹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기록원은 기록물 복원 특성에 맞는 보존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에 위치한 시청각 보존 보건실은 비디오와 오디오 기록물을 보존 복원하기 위해 준비된 장소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되감아주고 영상을 확인하며 관리해줘야 합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이러한 장비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기록물을 손실 없이 보존 복원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의 서고 대부분은 일반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층에 위치한 기증기록 서고와 시민기록 서고, 박물 서고는 개방형 서고로 마련되어 시민들이 창을 통해 서고 내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증기록 서고는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입니다. 시민기록 서고에서는 현재 둔촌 주공아파트 수집기록, 서울혁신파크 수집기록, 서울광장 세월호 추모기록 등을 보존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시민기록을 점차적으로 수집 보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물서고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활용하는 행정박물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박물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관인, 현판, 휘호 등의 상징, 주요 행사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 외국의 사절로부터 받은 선물류, 대외적으로 수여받은 상패나 상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물류는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박물 서고에서는 서랍, 캐비닛, 대형 고정 서가, 액자렉 등 다양한 유형의 서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물 서고에서는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우호의 상징으로 증정한 타이 페스티벌 지원, 감사 해치상 등을 시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 기록물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엄혹한 시절 이러한 기록을 남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는 기록의 발현 주공아파트 주민 기록입니다.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아파트가 고향인 시민들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공아파트를 기억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사진과 글을 통해 기록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고덕주공, 개포주공, 과천주공 주민들의 기록 활동을 엮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을에 숨어 팀의 안근철 씨가 텅 빈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박물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소독, 훈중, 탈산실은 기록물을 서고에 넣기 전 곰팡이, 해충 등을 제거해주는 소독, 훈중 과정을 거치는 곳입니다. 종이 기록물이 오래되면 산성화되어 기록물이 바스라지는 등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은 이곳에서 탈산 처리를 거쳐 염기성 혹은 중성으로 만들어줍니다. 훈중 과정이란 일반적으로 저산소 훈중 소독법을 말합니다. 기록물에 남아있는 해충은 이 훈중 과정을 통해 다 사멸됩니다.
질소 발생기로 하여금 질소를 만든 다음 탱크에 보관을 하고 산소를 낮추면서 장비 안으로 훈중 과정을 실시합니다. 실제 바깥으로 나오는 산소의 농도를 계속 체크해야 하며 10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록물 속 해충은 사멸하게 됩니다. 소독 과정인 산화에틸렌 소독은 해충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제거가 가능한 소독입니다. 소독 후 잔류 산화에틸렌은 스크래버를 통해 100% 흡착하고 남은 공기만 배출합니다. 서울기록원의 탈산 처리 작업의 연간 목표는 약 10,000건으로 1회에 500건씩 20회를 처리합니다. 서울기록원에 도착한 기록물들은 소독, 훈중, 탈산을 거쳐 보존 서고에 입고됩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기록 매체별, 유형별 총 13개의 전문 보존 서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4개의 서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반의 전체 길이는 서울의 강변북로보다 긴 33km에 달해 약 100만 권 점의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의 서고는 3층의 개방형 서고를 제외하고는 일반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고 내부를 살펴보면 항운 항습용 공조시설이 서고별 적정 온습도를 사계절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서고마다 설치된 온습도계를 통해 24시간 서고의 온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 소화약제 HFC-125를 적용한 가스식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고마다 가스식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면 서고는 다량의 도면을 효율적이고 훼손 없이 보존하기 위해 낮고 넓은 선반 형태의 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반 내에 다양한 사이즈의 종이 상자를 편성하여 A2, A1, A0 사이즈의 도면까지 펼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A0보다 큰 도면의 경우 중성지, 완충제와 함께 원통에 감아서 보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기록원에서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록원 기록연구사 김은하입니다. 2010년에 처음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연구사라는 직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진 기록이라는 원석들을 발굴하고 모으고 다듬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보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생산될 때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박물류 등이 생산이 되는데요. 이 기록들은 하나하나의 기록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치들을 발견을 해서 이들이 함께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기록연구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록연구사가 하루 종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기록연구사도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을 주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이 시기도 사실 감사 기간이라 제가 조금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곳에 왔거든요. 그렇게 행정적인 일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에서 기록연구사들이 할 일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곤 합니다. 서울기록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아카이브라는 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공 아카이브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함께 보존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중요 시정 기록의 이관, 정리, 보존, 활용뿐만 아니라 시민 프로그램 그리고 전시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자가 싫어서 고등학교 때 이과에 갔다가 문과 체질이라는 점수를 보고 그래서 제가 국사학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국사학과에 가서 원래 교직이수를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하던 중에 하던
찾은 일이 기록연구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국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기록관리학 과정 석사 학위를 땄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기록연구사를 채용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에서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와 같이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뭐 청년이나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기획자가 돼서 기록 활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뭐 옛날 사진이라든가 일기라든가 그림들을 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나 구술 체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기록을 직접 생산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보는 그런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저희 이제 기관에서 다른 부서의 직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문의하실 때가 저는 가장 보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각 기관에서 사실 기록관리 업무라는 게 따로 있는지 그리고 기록연구사라는 직책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연락을 주셨다는 것은 어쨌든 기관에 이 기록관리라는 업무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순간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모습이나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기록도 생산된 목적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형태도 다르고 하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이 기록원에서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산됐던 그 부서의 업무부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록이 생산되었고 이 기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사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사에 대한 처우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나 보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일반 행정직 분들은 뭐 9급 공무원, 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록연구사 그리고 기록연구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연구사가 승진을 하면 기록연구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록연구사가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그러한 승진 시기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공영역에서의 이제 기록연구사를 채용하는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연구사라고 저희는 칭하지만 뭐 기록 전문가, 아키비스트 뭐 다양해요. 근데 그런 이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이제 기록연구사를 많이 채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아쉬운 점이 어릴 때부터 일기를 많이 안 쓴 게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그러한 일기에 담긴 게 저의 인생이고 저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들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하루 시간을 내셔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기록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남겨졌을 때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기록원에서 일하면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너무 좋으셔서 이 기록 관리라는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마침 저희 기록원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새 거라는 거.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준공을 해서 작년 1월에 입주를 했어요. 갖고 이제 원래 새 건물, 뭐 새집 증후군처럼 처음에는 공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거 저희가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편히 오셔서 경험해 이렇게 관람이나 뭐 이렇게 활동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건물에 계신 분들도 본인 건물에 있는 카페 아니고 저희 기록원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손 꼭 붙잡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